산골짜기에서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야 이 집을 만날 수 있다지요. 2층 창이 시원하게 뚫린 전망대 같은 집으로 가봅니다. 이야, 기가 막힌 앞산 전망을 품고 사시네요. 코스모스를 쫙 한번 심어볼까? 이 집의 풍경을 만든 주인공 재선 씨입니다. 짧게 해가지고 낮게 쭉 심어볼까? 아니면 그리고 그의 곁에 한 사람, 아내 상은 씨입니다. 나란히 앉아서 경치를 즐기는 두 사람, 보아하니 인고 부부시네.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동고동락을 하고 지금은 신혼 때보다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아끼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부부가 된 부부입니다. 그냥 막 간지럽다. 뭐 친구고 반려자고 이제 같이 가는 그 조력자고 이제 내 몸이죠. 뭐. 그냥 내 몸. 20살 미모의 상은 씨에게 반한 재선 씨의 끈질긴 구애로 시작된 연애.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40년 넘게 반려자로 살아왔죠. 그런데 두 분이 더욱 애틋해진 데는 절절한 사연이 있답니다. 이 산골짜기까지 온 것도 이유가 있다지요. 사실 집을 지을 땅을 보러 다닐 때만 해도 재선 씨는 생사의 고비를 오갈 만큼 위독한 상황이었답니다. 말기암이라고 그랬을 때, 그때 뭐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. 죽을 고비, 뭐 몇 번 넘기긴 했지만 제가 이제 사업을 한 30년을 했어요. 진짜 그 없는 자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하실에서 기계 몇 대 놓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뭐 먹지 못하고 항상 늘 시간에 쫓기고 늘 스트레스, 강박관념 이런 데 쫓기면서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놀이동산 가서 찍어본 사진이 하나 없어요. 좀 미안한 얘기인데. 그렇게 살다 보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몸에 병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. 내가 무엇을 해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진짜 내 생명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땐 진짜 많이 힘들었었는데. 이렇게 막상 건강하던 사람이 그렇게 힘든 병을 앓고 그렇게 아프지 않은 사람인데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. 힘들고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안으로 남은 어린 시절의 가난,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악착같이 살아온 인생이었답니다. 병이 싹 생기고 나니까 뭐 그동안에 갖고 오는 거, 벌어놓은 거 뭐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.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그동안에 뭘 위해서 살았나 하는 어떤 그런 회의감, 허무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좌절감이 더 확 왔죠. 그래서 병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열심히 병하고 싸워서 조금 좋아졌는데 또 재발이 됐어요. 그래서 또 다시 수술을 하게 되고.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좀 이제 약해지더라고요, 마음도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끝날 수도 있겠구나.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생사의 기로에서 오랜 꿈을 떠올렸습니다. 작은 통나무집을 지으려고 구한 땅이었습니다.
하지만 산 한가운데 있다 보니 나무들이 집을 덮칠 우려가 있어 베어야만 했는데요. 그러다 생전에 해본 적도 없는 무모한 도전도 시작했습니다. 이 나무를 다 잘라서 정리를 하면 나도 병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. 하면은 병을 날 것 같아서. 근데 사실 그거 자르고 하면서 지게질도 하고 뭐 계속 일을 하면서 몸이 많이 건강해졌어요. 사실.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고 보니 아내와 여생을 보낼 좀 더 그럴듯한 집을 짓고 싶었답니다. 직접 1차 설계를 했을 정도로 꿈꿨던 집의 모습이랍니다. 그렇게 큰 창틀이 인상적인 지금의 집이 완성이 됐는데요. 집을 지을 때 컨셉이 그거였었어요. 산속에다 집을 짓는데 집 안에서도 산을 누리자. 어디에 앉아서든지 밖을 볼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. 비가 와도 뭐 눈이 내려도 또 꽃들이 피고 지고 낙엽이 지고 이러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그 자연과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걸 느끼죠, 우리가. 와, 2층 통유리 너머로 앞산의 경관이 그대로 담깁니다. 이곳은 서재 겸 휴식 공간이라네요. 이번엔 1층으로 가보시죠. 거실 뒷창은 초록의 숲을 붙이고요. 커다랗게 뚫린 앞창은 부부가 심고 가꾼 정원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. 그거 봐라, 여기 못 다니게 해야 돼. 풍경을 가꾸기 위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꽃과 나무를 돌보는 데 쓴다는 부부. 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이 귀할 따름입니다. 그 중에서도 높게 솟은 이 나무에는 남다른 애정이 있다고 하죠. 이 나무가 제 나이 또래 된 나무입니다, 이 나이가. 그래서 여기 심은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여기 터를 만들 때 이 병이 많이 깊어가지고 이 집터를 만들 때 혹 내가 죽게 되면 이 밑에 화장해서 묻어달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심은 나무입니다. 이게 고로쇠 나무. 아주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벤치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여기서 쉬면서 커피 마시면서 저를 좀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벤치까지 놨습니다. 담담하게 말하지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. 그 시간을 이겨낸 집이기에 더욱 소중할 따름이랍니다. 이 집은 나한테 또 다른 생명이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갖는 게 이 집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얻었죠. 생명 같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히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영원히 묻힐 곳이구나 생각하니까. 삶의 끝에서 다시 찾은 제2의 인생. 사과가 이제 좀 열렸네. 먹을만해요. 그래? 근데 새들이 먹고 벌써 이렇게. 아니 새들 먹으라고. 틈만 나면 아내와 함께 뒷산에 오릅니다. 오, 신기하다. 사과나무는 그새 탐스런 열매를 맺었네요. 이것도. 이 또한 새로운 터전이 주는 선물입니다. 산골 생활 5년 만에 어느덧 자연인이 다 된 것 같은데요. 와, 장작 패는 솜씨도 수준급입니다. 그렇게 팬 장작을 어딘가로 가져간 뒤 불씨를 붙이는데요. 네, 이 집에 숨겨진 보물 핀란드식 사우나랍니다.
오랜 투병으로 차가워진 몸을 위해 만들었다네요. 드디어 사우나 개장인가요? 아이고, 복장까지 완벽하게 갖추셨네.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를 딱 써봐. 씌워주세요. 이 산골까지 따라와 묵묵히 곁을 지킨 아내가 그저 고맙기만 한 재선 씨. 덕분에 몰라볼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답니다. 자, 물 한번 뿌려줄까? 난 뜨거워서. 조금만. 70도야, 70도. 내가 원하는 80도까지는 아니야. 너무 뜨겁다.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기대된다는 부부. 어떻게 보면 병이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병 때문에 다시 인생을 돌이켜보고 다시 살게 됐으면 한편으로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.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가장 잘하는 거지만 두 번째로 잘한 거라면 이 집을 진 게 아마 가장 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봐요. 병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다 믿었습니다. 그런데 정작 정말 해보고 싶은데 못 해본 일도 많다지요. 그중 하나가 그림 그리기였답니다. 그 옆에 아내는 뭘 하시나 했더니 남편의 얼굴을 그립니다.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삶의 풍경을 만드는 사람들. 세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아마도 집이 또 하나의 풍경이 될 때가 아닐까요?